오늘 호텔에 미국 국방부 장군들이 온대. 할아버지, 영어도 못하시는데 괜찮겠어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68세 호텔 주차관리원인 저를 향한 20대 직원들의 조롱이었죠.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두 손으로 공손히 차 열쇠를 받는 모습, 90도로 허리 굽혀 인사하는 제 모습을 몰래 찍어 SNS에 올리며 웃고 있을 때 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김영수 병장. 강남 특급 호텔 로비. 백발의 미군 장군이 저를 보자마자 우뚝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군대식 경례를 하는 순간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얼어붙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것이오. 내 생명의 은인을. 50년 전 베트남 정글에서 부상당한 미군 장교를 업고 이틀 밤낮을 걸었던 특수부대원. 그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정년 퇴직 후에도 쉬지 않고 묵묵히 일하는 동안 저는 그저 늙은 주차관리원일 뿐이었으니까요. 경북 안동 출신의 흙수저로 태어나 평생 남들보다 2배, 3배 더 노력하며 살아온 제 인생. 하지만 작년 가을에 있었던 그 만남은 제가 주차장 구석에서 참아온 모든 무시와 조롱을 단 하루 만에 존경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올해로 68 경북 안동 출신으로 정년 퇴직 후에도 쉬지 않고 일하는 김영수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로 68 경북 안동 출신으로 정년 퇴직 후에도 쉬지 않고 일하는 김영수라고 합니다. 어느덧 호텔 주차관리원으로 일한 지도 5년이 넘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말로 소위 흙수저에서 태어나 평생 남들보다 2배, 3배 더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특히 작년 가을에 있었던 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이 특급 호텔에서 주차관리원으로 일하게 된 것은 딸아이 집 근처에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기보다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 때우기 정도로 생각했는데 일을 시작하고 보니 이것도 나름의 보람이 있더군요. 손님들 차를 안전하게 주차하고 떠날 때는 빠르게 차를 가져다 드리는 일이 단순해 보여도 누군가에게는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호텔에는 다양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프론트 데스크에서 일하는 젊은 남녀 직원들, 객실 청소를 담당하는 아주머니들, 레스토랑 직원들, 그리고 저 같은 주차관리원들까지. 대부분 서로 존중하며 일했지만 유독 최근에 들어온 20대 초중반 직원들 몇몇이 문제였습니다. 특히 프론트 데스크의 정재훈, 마케팅팀의 서지영, 그리고 연회장 담당 박민수. 이 3명은 어디서나 무리를 지어다니며 제가 지나갈 때마다 키득거리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젊은이들이 장난치는 것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들의 태도가 노골적으로 변해가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로비를 지나갈 때면 할아버지, 오늘은 차 몇 대나 주차하셨어요? 라며 놀리듯 물어보거나 손님들 앞에서도 저를 마치 어린아이 대하듯 천천히 크게 말하곤 했습니다. 때로는 제가 멀리서 들을 수 있게 저 할아버지, 은퇴하고 심심해서 나온 거래. 이런 일 안 해도 되는데. 라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는 단순히 주차관리원으로만 살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젊은 시절에는 군에서 특수부대 소속으로 복무했고 제대 후에는 대기업 보안팀에서 책임자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거를 굳이 내세우며 일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제 모습 그대로 존중받고 싶었을 뿐이지요. 호텔에서는 직원들끼리 서로 존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3명의 젊은이들은 마치 제가 들리지 않을 것처럼 아니면 듣고도 뭐라 할 수 없을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가끔은 제가 주차장에서 허리를 숙여 차량 번호를 확인하거나 손님들 짐을 옮기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몰래 찍어 웃고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들 SNS에 올려 조롱거리로 삼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은 비가 많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손님들이 차에서 내릴 때 우산을 들고 마중 나가 호텔 입구까지 안전하게 모셔드리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지영과 박민수가 로비에서 저를 보고 웃으며 우리 할아버지 비 맞으면서 열일 중이네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손님 앞에서 내색할 수는 없었습니다. 호텔 관리자인 김 부장은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그저 젊은 친구들이니 이해해주세요 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트러블 메이커로 찍히기 싫어하는 전형적인 중간 관리자였죠. 더구나 그 젊은이들은 대학교 시절부터 호텔 경영을 전공하고 외국어도 유창하게 하는 소위 말하는 스펙이 좋은 직원들이라 호텔에서도 나름 귀하게 여기는 인재들이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일하다 보면 다양한 차량들을 접하게 됩니다. 고급 외제차부터 소박한 국산차까지 차만 보고도 어떤 손님인지 대략 짐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군 생활에서 터득한 관찰력으로 차량의 작은 흠집이나 특이사항들을 모두 기억해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몇 번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도 했죠. 영수 아저씨, 커피 한잔 하세요. 주차관리실로 커피를 들고 온 이는 호텔 시설팀의 박상철 과장이었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으로 저보다는 한참 젊지만 유일하게 저를 존중해주는 직원이었습니다. 요즘도 그 녀석들이 아저씨 힘들게 해요? 괜찮아요. 젊은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아저씨가 너무 참기만 하니까 더 그러는 것 같아요. 아저씨 예전에 특수부대 출신이라면서요? 한번 딱 보여주시면 될 텐데. 박 과장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거 자랑할 일 아닙니다. 지금은 그냥 주차관리원일 뿐이에요. 사실 제군 경력을 아는 사람은 호텔에서 박 과장이 유일했습니다. 제가 입사 지원서를 작성할 때 그가 우연히 제 이력서를 보게 되었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특수부대 출신의 해외 파병 경험까지 있는 사람이 왜 주차관리원으로 지원했냐는 질문에 저는 그저 편하게 일하고 싶어서라고만 답했습니다. 가끔 밤에 혼자 주차장을 지키고 있으면 젊은 시절 베트남에서 겪었던 일들이 생각나곤 합니다. 정글 속에서 적과 마주쳤던 순간들, 동료들과 함께 임무를 수행하던 긴장감. 그때는 매 순간이 생과 사의 갈림길이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겪고 나니 이제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루는 주차장에서 1970년대식 군대 경례를 하며 차를 인계받는 제 모습을 20대 직원들이 몰래 영상으로 찍어 웃고 있었습니다. 오랜 습관이 된 그 동작이 그들에게는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보였나 봅니다. 그날 저녁 퇴근 시간이 다 되어갈 때쯤 정재훈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찍은 영상이 직원 단체 채팅방에서 인기 많아요. 다들 웃겨서 죽는다고. 그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 한구석이 무겁게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제 머리는 어느새 하얗게 새어 있었고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젊은이들 눈에는 그저 한물간 노인으로 보일 뿐이겠지요. 하지만 이 주름과 흰머리카락 하나하나에는 제 인생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없겠지만요. 다음 날 호텔 지배인으로부터 다음 주에 중요한 외국 손님들이 온다는 공지가 있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들과 군 장교들이 한국을 방문하는데 우리 호텔에 묵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특히 저희 주차팀은 그들의 의전 차량을 특별 관리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젊은 직원들은 제게 더욱 노골적으로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에 미국 군인들 온대요. 할아버지, 영어 못하시잖아요. 괜찮겠어요? 서지영의 말에 다른 직원들도 키득거렸습니다. 그들은 제가 이런 중요한 손님들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미군과 합동작전을 수행하며 기본적인 군사 영어를 익혔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때의 경험들이 지금도 제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다는 것을. 그날 밤 오래된 앨범을 꺼내보며 베트남에서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미국 특수부대원들과 찍은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그들 중 누군가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호텔에서의 근무가 길어질수록 20대 직원들의 행동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몰래 수군거리거나 웃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거의 공개적으로 저를 무시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특히 정재훈은 제가 있는 자리에서도 노골적으로 저를 비웃곤 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항상 그렇게 허리 굽혀서 인사해요? 너무 낮춰서 인사하시면 오히려 손님들이 부담스러워 할 텐데. 그가 동료들 앞에서 말했을 때 서지영과 박민수는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손님들을 맞이할 때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것을 두고 놀리는 것이었습니다. 정주임, 그거 알아? 할아버지가 차 열쇠 받을 때 항상 두 손으로 받잖아. 마치 군대에서 상관한테 보고하듯이. 서지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제 예의범절이 우스꽝스럽고 구식으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사실 그것은 제가 평생 지켜온 기본적인 예의였습니다. 군 생활에서 배운 기본 자세와 이후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형성된 습관이었죠. 손님에게 정중하게 인사하고 물건을 건네받을 때는 두 손으로 공손히 받는 것. 그것이 어째서 비웃음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주차장에서 한 손님의 차를 가져오던 중 실수로 무릉덩이에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옷은 흙탕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박민수가 어디선가 나타나 휴대폰으로 제 모습을 찍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많이 다치셨어요? 그의 말투는 걱정하는 것 같았지만 눈빛은 웃음을 참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옷에 흙을 털어냈습니다. 그날 저녁 직원 휴게실에서 무심코 들은 대화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야, 오늘 할아버지 넘어지는 거 봤어? 완전 웃겼지 않냐? 응, 박주임이 찍은 영상 봤어. SNS에 올리면 진짜 대박 날 것 같던데. 그래도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냐? 뭐가? 그냥 재미로 찍은 건데. 어차피 할아버지도 모르시잖아. 제 가슴은 무거워졌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경험했던 전쟁터에서의 공포와 긴장감, 동료를 잃은 슬픔. 그 모든 것들이 이 젊은이들에게는 그저 한 노인의 우스꽝스러운 행동으로만 보인다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집에 돌아와 오래된 사진첩을 펼쳐보았습니다. 1970년대 초 베트남 정글 속에서 미군 특수부대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시 저는 한국군 특수부대의 일원으로 미군과 합동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에 제가 미국 해군 특수부대 CAL 대원들과 나란히 서 있었고 특히 마이크 라이언이라는 미군 장교와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크. 그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제가 구한 미군 장교였습니다. 적군의 기습 공격으로 부대원 대부분이 희생되고 마이크는 다리에 총상을 입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를 업고 이틀 밤낮을 정글을 헤매며 아군 기지로 돌아왔습니다. 그 일로 저는 미국 정부로부터 공로 훈장을 받기도 했지만 그 이후로 마이크와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지금쯤 그도 저처럼 나이든 노인이 되었겠지요. 다음 날 호텔 지배인 이상무가 주차팀을 소집했습니다. 다음 주에 오시는 미국 국방부 관계자들과 군 장교들은 매우 중요한 손님들입니다. 특히 의전 차량 관리에 철저히 신경 써주세요. 그의 말에 주차팀장인 최 과장이 물었습니다. 혹시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네, 미국 측 인사들 중에는 과거 한국군과 합동작전을 수행했던 원로 장성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호텔의 이미지가 걸린 문제니 최선을 다해주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마이크가 그 중에 있을까요? 50년 가까이 지난 일인데.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데 정재훈과 서지영, 박민수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다음 주에 미국 군인들 오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영어도 못하시는데. 정재훈의 말에 서지영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까다롭잖아요. 그냥 다른 주차 요원한테 맡기시는 게 어떨까요? 혹시라도 실수하시면 호텔 이미지에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들의 말에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걱정되어서가 아니라 제가 실수해서 자신들에게까지 피해가 갈까봐 염려하는 것이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잘하겠습니다. 짧게 대답하고 자리를 떠나려는데
박민수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할아버지, 그러고 보니 항상 군인처럼 행동하시더라고요. 혹시 옛날에 군대 가셨어요? 그 질문에는 진심 어린 호기심이 담겨 있었지만 저는 그저 미소로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사실 제 군 경력에 대해 호텔에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력서에는 간단히 군필이라고만 적었을 뿐 특수부대 출신이라거나 베트남 파병 경험이 있다는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그런 과거를 내세우며 일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퇴근길에 박상철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영수 아저씨, 이번에 미국 손님들 오는 거 알고 계시죠? 혹시 아저씨 예전 지인들 중에 올 사람 있나요? 글쎄요, 그건 나도 모르지요. 50년도 더 된 인연인데. 제 대답에 박 과장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세상은 좁다고들 하니까요. 다음 날부터 호텔은 미국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로 분주해졌습니다. 저도 주차장을 더욱 깨끗이 청소하고 VIP 주차구역을 특별히 관리했습니다. 그러던 중 호텔 보안팀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김영수 어르신 미국 측에서 의전 차량 담당자를 요청했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의아했습니다. 보통 이런 중요한 의전은 젊고 영어 가능한 직원들이 담당하는데 왜 하필 저를 지정했을까요? 혹시 박상철 과장이 무슨 이야기를 했나 싶었지만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네, 물론 가능합니다. 저는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오랜만에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니 긴장되기도 했고 혹시라도 실수해서 호텔에 누가 될까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날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에 20대 직원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제가 의전 담당으로 지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진짜요? 할아버지가 미국 군인들 차량 담당하신다고요? 정재훈의 말에 서지영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호텔에서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좀 위험하지 않나요? 그들의 반응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속으로는 곧 알게 될 거다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옛 군복을 꺼내보았습니다. 오래되어 색이 바랜 베레모와 계급장, 그리고 미국에서 받은 공로 훈장까지 모두 먼지 쌓인 상자 속에 고이 접혀 있었습니다. 훈장을 바라보며 그때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베트남 중부 고원지대,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밤. 정글 속에서 울려 퍼지던 총성과 비명소리. 다리에 총상을 입고 쓰러진 마이크를 발견했을 때의 그 절박함. 그를 업고 적진을 빠져나오며 숨죽여 걸었던 그 긴장감.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할아버지, 당신 덕분에 살았소. 내 생명의 은인이요. 기지에 도착했을 때 마이크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후 그는 미국으로 후송되었고 저는 다시 임무에 복귀했습니다. 편지를 몇 번 주고받았지만 결국 세월이 흐르면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훈장을 다시 상자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옛날 이야기가 무슨 소용일까? 지금의 나는 그저 호텔 주차관리원일 뿐인데.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기대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로 마이크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5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가 아직 살아있다면, 그리고 그가 이번에 오는 미국 대표단에 포함되어 있다면, 미국 국방부 관계자들과 군 장교들이 호텔에 도착하기 이틀 전 호텔은 그야말로 비상상태에 돌입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은 평소보다 2시간씩 일찍 출근하여 각자의 위치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로비는 더욱 반짝이게 닦였고 객실은 평소보다 3번 더 점검되었으며 레스토랑에서는 특별 메뉴를 준비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저 역시 주차장에서 VIP 구역을 특별히 정리하고 의전 차량이 드나들 통로를 확보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호텔 지배인 이상무가 직접 주차장을 방문해 저를 찾았을 때는 약간 놀랐습니다. 김영수 어르신, 잠시 시간 괜찮으십니까? 그의 정중한 말투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직접 찾아온 적이 없었는데 무슨 일인지 궁금했습니다. 이번에 오시는 미국 측 인사들 중에 특별히 차량 담당을 어르신으로 지정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를요? 왜? 저도 자세한 이유는 모릅니다만 미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더군요. 김영수라는 분이 이 호텔에서 일하는지 확인하고 만약 그렇다면 차량 의전을 담당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혹시 마이크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 50년도 더 된 인연을 누가 기억하고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무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르신께서 과거에 어떤 인연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호텔 입장에서는 영광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가 떠난 후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베트남에서의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습니다. 특히 1972년 2월의 그 작전. 제19특전사 소속으로 미 해군 특수부대와 합동작전을 수행하던 중 적의 기습으로 대부분의 대원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저는 부상당한 마이크를 포함한 3명의 미군을 구출해 아군 기지로 안전하게 데려왔습니다. 그 공로로 미국 정부로부터 브론즈 스타 훈장을 받았지만 저는 그저 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주차장으로 서지영과 정재훈이 내려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의아함과 흥미로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미국 대사관에서 할아버지를 찾았다면서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서지영이 먼저 물었습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글쎄, 나도 잘 모르겠네. 혹시 할아버지가 옛날에 뭐 대단한 일 하셨어요? 정재훈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저 군인으로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지. 간단히 대답하고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뭔가 더 물어보고 싶어하는 눈치였지만 제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자 곧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베트남 시절의 사진들과 편지, 그리고 훈장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마이크와 주고받은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마지막 편지는 1975년 베트남전이 끝난 직후에 받은 것이었습니다. 친애하는 영수에게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이 글을 쓸 수 없었을 것이오. 언젠가 꼭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오. 당신의 친구 마이크 라이언 중령. 그 이후로는 편지가 없었습니다. 주소가 바뀌었는지 아니면 각자의 삶이 바빠졌는지 결국 연락이 끊겼습니다. 마이크는 아마도 군 생활을 계속했을 테고 승진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군을 제대하고 보안회사에서 일하다가 정년 퇴직 후 이제는 호텔 주차관리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호텔에 출근하자마자 최 과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영수 어르신, 이것 좀 입어보세요. 그가 내민 것은 새 유니폼이었습니다. 평소 주차팀이 입는 것보다 훨씬 고급스러운 의전용 유니폼이었습니다. 이건 미국 손님들을 맞이할 의전 담당 유니폼입니다. 어르신께서 특별히 지정되셨으니까요. 유니폼을 입고 거울을 보니 문득 군복을 입었던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자세는 여전히 군인 그대로였습니다. 똑바로 선 허리, 당당한 어깨. 20대 직원들이 놀리던 바로 그 모습이었지만 저에게는 긍지였습니다. 그날 오후 호텔 지배인이 모든 직원을 소집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미국 국방부 대표단이 도착합니다. 모두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세요. 특히 마이클 라이언 장군님은 VIP 중에 VIP이십니다.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마이클 라이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마이크는 살아있었고 장군이 되었으며 그가 저를 찾았던 것입니다. 50년이 지났지만 그는 저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데 박상철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영수 아저씨, 혹시 그 마이클 라이언 장군이? 그래, 내가 베트남에서 알았던 그 마이크야.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아저씨가 구하신 분이 이제는 미국의 장군이 되셨군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명이란 참 신기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주차장을 정리하던 중 정재훈, 서지영, 박민수가 함께 내려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어제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혹시 내일 오시는 마이클 라이언 장군님을 아세요? 정재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얼마나 비웃고 무시했는지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들추어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오래전 베트남에서 만난 인연이지. 짧게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할아버지가 베트남전에 참전하셨어요? 서지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특수부대 소속이었습니다. 그 말에 세 사람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알던 그저 나이든 주차관리원이 아니라 베트남전에 참전한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럼 할아버지와 그 장군님은 어떤 사이신데요? 박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들에게 모든 이야기를 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 보면 알게 될 거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은 온통 마이크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50년 만에 그를 다시 만난다. 그는 어떻게 변했을까? 나를 알아볼 수 있을까? 물론 그가 직접 저를 찾았다는 것을 보면 분명 기억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긴장되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 다시 한번 베트남 시절의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저와 마이크. 이제는 둘 다 백발이 된 노인이 되었지만 그때의 기억만큼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그날 밤 꿈에서 다시 베트남 정글을 걷고 있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부상당한 마이크를 업고 적진을 빠져나오는 꿈이었습니다. 땀에 흠뻑 젖은 채로 잠에서 깼을 때 창밖은 이미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50년 만에 마이크를 다시 만나는 날입니다. 미국 국방부 대표단이 도착하는 날, 저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의전용 유니폼을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문득 50년 전 군복을 입었던 젊은 날의 제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세월은 흘러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했지만 등은 여전히 곧게 펴고 서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는 직원들이 분주하게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호텔 지배인 이상무가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김영수 어르신, 오늘 특별히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는데 마이클 라이언 장군님의 차량은 따로 관리해달라고 하더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과 장군님 사이에 어떤 인연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호텔로서는 영광입니다. 제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동안 이 호텔에서 있었던 모든 무시와 조롱이 갑자기 먼 옛날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오전 9시 45분, 경찰 오토바이 선도에 이어 검은색 리무진 3대가 호텔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주차장 입구에서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마이크는 얼마나 변했을까요? 그리고 그는 저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차에서는 미국 대사관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내렸고 두 번째 차에서는 군 장교 몇 명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리무진이 저 앞에 멈췄습니다. 운전석에서 경호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내려 뒷문을 열었고 그 안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흰머리에 곱게 펴진 등, 군인 특유의 당당한 걸음걸이. 그는 분명 마이크였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눈빛만은 변함없었습니다. 그가 주변을 둘러보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람, 기쁨, 그리고 깊은 감동. 이 모든 감정이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수, 김영수 병장. 그의 입에서 한국어가 흘러나왔습니다. 발음은 어색했지만 50년 동안 잊지 않고 기억해준 그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네, 마이크 중령님. 저도 모르게 군대식으로 대답했습니다. 마이크는 천천히 걸어와 제 앞에 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제게 군대식 경례를 했습니다. 그것도 한국군 특수부대식 경례였습니다.
김영수 병장, 당신을 다시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내 생명의 은인을 50년 만에 다시 뵙게 되다니. 그의 경례에 저도 반사적으로 경례로 답했습니다. 이 순간 호텔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특히 호텔 직원들, 그 중에서도 그동안 저를 무시하던 20대 직원들의 표정은 놀라움과 당혹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이크는 경례를 마치고 두 팔을 벌려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정글에서의 그 이틀, 내가 평생 잊지 못할 것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요. 그 순간 마음속에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군님이 되셨군요, 마이크.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네는 여전히 영웅이구만, 영수.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호텔 지배인 이상무가 다가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라이언 장군님 환영합니다. 저희 호텔에 머무시는 동안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이크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뜻을 표했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저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김영수 병장은 베트남전에서 3명의 미군 대원을 구한 영웅입니다. 특히 나는 그에게 생명의 빚을 졌소. 이상무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저와 마이크 사이를 오갔습니다. 저희가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주차관리원으로 일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마이크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영수, 이제 우리에겐 할 이야기가 많겠군. 내 일정이 끝나면 꼭 시간을 내겠소. 그가 다른 VIP들과 함께 로비로 향하면서 저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서 그 모든 광경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재훈, 서지영, 박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니까 김어르신. 정재훈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방금 그분이 미국 장군이신가요? 그래, 마이클 라이언 장군이야. 베트남에서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동료지. 그런데 왜 할아버지에게 경례를 하신 거예요? 서지영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제가 대답하기 전에 박상철 과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김 어르신이 베트남전에서 그 장군님의 목숨을 구하셨기 때문이지. 그것도 적진 한가운데서 말이야. 세 젊은이의 입이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충격과 부끄러움, 그리고 새로운 존경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알던 그저 나이든 주차관리원이 아니라 전쟁 영웅이자 한미국 장군의 생명을 구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정재훈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어르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괜찮다. 제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나는 그냥 주차관리원으로서 일하는 것이 좋았으니까. 과거의 일로 특별 대우를 받고 싶지는 않았어. 그때 호텔 지배인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김어르신 라이언 장군님께서 저녁 식사에 어르신을 초대하셨습니다. 호텔 최고급 레스토랑에서요. 고맙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지배인이 떠난 후 서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그 장군님을 구하신 거예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5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1972년 2월 베트남 중부 고원지대에서의 작전이었지. 우리 특수부대와 미 해군 특수부대가 합동작전을 수행하던 중이었어. 갑자기 적의 기습 공격을 받았고 많은 대원들이 희생되었어. 나는 후퇴하던 중 다리에 총상을 입고 쓰러진 마이크를 발견했지. 젊은이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제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를 업고 이틀 밤낮을 정글을 헤매며 아군 기지로 돌아왔어. 때로는 적군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 숨죽이며 기다리기도 했고 때로는 뱀이나 독충들과 싸우기도 했지.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박민수가 감탄했습니다. 영화가 아니라 현실이었어. 죽음의 공포와 싸우는 절박한 상황이었지. 하지만 당시 나는 그저 동료를 구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
이야기를 마치자 세 사람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지금까지 저를 대했던 태도에 대한 부끄러움이 역력히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미국 대표단은 회의 일정으로 호텔을 떠났고 저는 평소처럼 주차장에서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호텔 전체의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특히 그동안 저를 무시하던 젊은 직원들은 제가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퇴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박상철 과장이 찾아왔습니다. 영수 아저씨, 오늘 저녁 식사는 어떻게 준비하실 거예요? 옷이라도 갈아입으러 집에 다녀오실래요? 아니, 이대로 가도 괜찮아. 마이크와 나는 서로를 너무 잘 알아. 형식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아. 아저씨, 정말 대단하세요. 전쟁 영웅이셨는데도 그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잖아요. 내가 한 일은 그저 군인으로서의 의무였을 뿐이야. 자랑할 일도 아니고. 호텔 최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하는 길,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 기분이었습니다. 50년 만에 마이크를 다시 만나다니. 그리고 그가 저를 잊지 않고 찾아왔다는 사실이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호텔 최고급 레스토랑은 이미 다른 손님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미국 대표단만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입구에서 잠시 망설였지만 직원의 안내로 VIP룸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마이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를 맞이했습니다. 영수, 자네가 왔군.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반가움이 묻어났습니다. 테이블에는 마이크 외에도 몇 명의 미국군 장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저를 보자 일어나 경의를 표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내가 말했던 김영수 병장이요. 베트남에서 나를 포함한 3명의 미군 대원의 목숨을 구한 진정한 영웅이지. 마이크의 소개에 장교들은 존경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김 병장님, 당신의 이야기는 미 해군 특수부대 훈련원에서 전설로 전해집니다. 한 장교가 말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동료를 구한 용기와 결단력에 대한 교훈으로요. 그 말에 저는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자리에 앉자 마이크가 통역을 통해 저와의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영수, 자네를 찾는데 꽤 시간이 걸렸네. 한국에 올 때마다 수소문했지만 쉽지 않았어. 나야 평범하게 살았으니까요. 대기업 보안팀에서 일하다가 정년퇴직하고 이제는 그냥 주차관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자네가 이 호텔에서 일한다는 걸 알았을 때 이번 방문 일정을 이 호텔로 바꿨다네. 자네를 꼭 다시 만나고 싶었거든. 식사가 시작되었고 마이크는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옛 전우와의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제게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베트남에서 돌아간 후 군 경력을 계속 이어가 마침내 장군이 되었고 결혼해서 3명의 자녀와 5명의 손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50년 동안 저를 잊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영수,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자네 때문이요. 그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마이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는 전우였으니까요. 대화가 무르익을 무렵 마이크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한 순간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방에서 작은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김영수 병장, 미국 국방부와 대통령을 대신하여 자네의 용맹함과 희생정신의 경의를 표하는 실버스타 훈장을 수여하고자 하오.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미 50년 전에 브론즈 스타를 받았는데 이제 와서 더 높은 등급의 훈장을 준다니. 하지만 마이크, 이미 훈장을 받았는데 그건 당시 상황에서 가능했던 최선이었소. 하지만 내가 장군이 된 후 자네의 공적을 재평가하도록 요청했네. 그리고 마침내 승인이 났소. 레스토랑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기립하여 이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이크는 공식적인 의식을 진행했고 저는 그의 손에서 실버스타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50년 전 그 정글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의식이 끝나고 자리에 앉자 마이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수, 내가 여기 온 진짜 이유는 훈장을 주기 위해서만이 아니오. 사실
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의아해하는 제 표정을 보고 마이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당시 정글에서 자네가 나를 업고 가던 그 이틀. 내가 죽을 것 같았을 때 나는 하나님께 약속했소. 만약 살아남는다면 나를 구해준 사람에게 평생 감사하며 살겠다고.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그의 나라와 가족을 도우며 살겠다고. 마이크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청하고 싶은 것이 있소. 자네의 손주들을 위한 장학금 재단을 설립하고 싶네. 미국 유학을 원한다면 모든 비용을 지원하고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것이오.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마이크, 그건 너무 과한 제안입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자네가 내 목숨을 구했을 때 과하다고 생각했나? 이건 내 마음이오, 영수. 내가 50년 동안 품어온 약속이라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레스토랑 문이 열리고 호텔 지배인 이상무와 함께 정재훈, 서지영, 박민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긴장과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라이언 장군님. 이상무가 공손히 말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김어르신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마이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3명의 젊은이들이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재훈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얼마나 무례하고 어리석었는지. 어르신의 과거를 알지 못한 채 그저 나이든 주차관리원으로만 봤던 저희의 태도를 용서해 주세요. 서지영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가 SNS에 올렸던 영상들, 그리고 뒤에서 했던 모든 말들.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천박하고 무례했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박민수도 고개를 깊이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진정한 영웅이셨는데 저희는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어르신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겠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사실 저는 그들에게 분노하기보다는 그저 자신들이 모르는 세계와 역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젊은이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괜찮다. 너희들은 그저 너희가 보는 대로 판단했을 뿐이지. 나는 그냥 평범한 주차관리원이고 과거의 일은 중요하지 않아. 그 말에 마이크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니요, 영수. 자네의 과거는 중요하오. 자네가 한 일은 단순한 군 임무 수행이 아니라 인간의 가치와 희생, 그리고 용기를 보여주는 것이었소. 마이크는 젊은이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 인생의 깊이와 경험을 가진 분이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오. 특히 나이 든 분들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의 여정을 거쳐 오신 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오. 젊은이들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마이크의 말을 새겼습니다. 그들의 눈에서는 진정한 반성과 깨달음이 보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마이크는 제게 내일 다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는 한국에 일주일간 머물 예정이며 그 시간 동안 제 가족들도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특히 제 손주들에게 할아버지의 영웅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호텔 로비로 나오자 많은 직원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더 이상 조롱이나 무시가 아닌 존경과 경이로움이었습니다. 특히 김 부장은 어색한 표정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김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젊은 직원들의 행동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부장님. 다 지나간 일입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마치 50년간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과거를 묻어두고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와의 재회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제 과거는 숨기거나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워해야 할 인생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집에 도착해 오래된 앨범을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베트남에서의 사진들, 마이크와 함께 찍은 사진들. 이제는 이 추억들을 제 자녀들과 손주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쟁의 아픔을 떠올리게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 침묵했지만
이제는 그것도 제 인생의 소중한 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50년. 참 긴 시간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눈을 감자 베트남 정글의 기억 마이크를 업고 걷던 그 이틀간의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무사히 귀환했을 때의 그 안도감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문득 오늘 호텔에서 마이크가 제게 격려했을 때 20대 직원들의 놀란 표정이 떠올라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싶어서가 아니었지만 오늘의 일은 그들에게 값진 교훈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음 날부터 호텔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출근하자 모든 직원들이 존경의 눈빛으로 인사를 건넸고 특히 20대 직원들은 이제 진심 어린 존중을 담아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더 이상 뒤에서 키득거리는 소리도 조롱하는 시선도 없었습니다. 정재훈이 아침 일찍 주차장으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커피 2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르신, 커피 한 잔 드세요. 그가 공손히 건넸습니다. 고맙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받았습니다. 어제 라이언 장군님께서 어르신 이야기를 더 들려주셨어요. 베트남에서 어떻게 그분을 구하셨는지. 정말 영화보다 더 대단한 이야기였습니다. 그저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아니에요. 누구나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적군에 둘러싸인 상황에서 부상당한 동료를 버리지 않고 이틀 동안 업고 돌아오다니. 저라면 못했을 거예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제대로 들려준 적이 없었기에 이렇게 과거의 일을 인정받는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르신,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정재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때 두려움은 없으셨나요? 물론 두려웠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매 순간이 생과 사의 갈림길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때는 두려움보다 책임감이 더 컸어. 이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만 있었지. 정재훈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어르신 같은 분을 만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정말 죄송합니다.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부터 너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을 대할 때 한 가지만 기억하렴. 그들 모두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인생 이야기가 있다는 걸. 그날 오후 마이크가 약속대로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공식 일정을 마치고 저녁에 제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딸과 사위, 그리고 손주들에게 연락하여 특별한 손님이 온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미국 장군님이세요? 어떻게 아버지를 아시는 거예요? 딸 미영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습니다. 오래된 인연이란다. 베트남에서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전우지. 아버지가 베트남전에 참전하셨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특별한 인연이 있으셨다니. 사실 저는 가족들에게도 베트남에서의 경험을 자세히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군 복무 중 해외 파병을 다녀왔다는 정도로만 언급했을 뿐 특수부대 경험이나 마이크를 구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그랬고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 마이크는 정장 차림으로 우리 집을 방문했습니다. 함께 온 통역사와 경호원은 밖에서 대기하고 그는 혼자 들어왔습니다. 딸과 사위, 그리고 고등학생인 손자 준호와 대학생인 손녀 수연은 모두 미국 장군을 맞이하느라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김영수의 가족 여러분,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마이크가 유창한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장군님, 저희 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딸 미영이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마이크는 준호와 수연에게 특히 친근하게 다가갔습니다. 너희 할아버지는 내 생명의 은인이자 내가 아는 가장 용감한 사람이란다. 식사를 하며 마이크는 베트남에서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그를 어떻게 구했는지, 그 이틀간의 여정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가족들은 처음 듣는 저의 이야기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왜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해주지 않으셨어요? 미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단다. 그저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야. 하지만 영수는 너무 겸손하군요. 마이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영웅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고 싶습니다. 마이크는 자신이 설립한 장학재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준호와 수연이 미국 유학을 원한다면 모든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맥과 기회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너무 과분한 제안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영수. 내 목숨의 가치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오. 마이크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마이크는 우리 가족과 함께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도 들려주었고 미국에서의 생활과 군 생활에 대해서도 말해주었습니다. 특히 손주들은 그의 이야기에 푹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습니다. 마이크가 떠난 후 가족들은 저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특히 손자 준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동안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해주지 않으셨어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어요. 준호가 존경의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단다. 과거의 일보다는 지금 너희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하니까. 하지만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정말 중요해요. 저희가 배울 점이 너무 많아요. 수연이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가족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경험, 군 생활의 어려움과 보람, 그리고 제가 평생 간직해온 가치관에 대해 지금까지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들을 하나둘씩 꺼내놓았습니다. 다음 날 호텔로 출근했을 때 지배인 이상무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김어르신, 앞으로 어르신의 근무 조건을 개선하고 싶습니다. 우선 업무 강도를 줄이고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그대로가 좋습니다.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의 경험과 지혜를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호텔 보안 자문이나 직원 교육 분야에서. 정말 고맙습니다만 저는 지금처럼 주차관리원으로 일하는 것이 편합니다. 단지 한 가지. 젊은 직원들이 호텔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 특히 나이 든 직원들을 존중하도록 가르쳐 주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날 이후 호텔의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특히 정재훈, 서지영, 박민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모든 직원들, 특히 나이 든 직원들에게 존중과 예의를 갖추어 대했고 때로는 그들의 경험과 지혜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마이크는 한국에 머무는 일주일 동안 거의 매일 저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호텔에서, 때로는 제 집에서, 그리고 때로는 서울 곳곳을 함께 다니며 오랜 시간의 공백을 메워나갔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날 저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영수, 이것은 내가 50년 동안 간직해온 것이요. 그가 건넨 것은 낡은 군용 수첩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베트남 시절의 기록과 함께 저에 대한 감사의 글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마이크. 감동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자네와 다시 만날 수 있어 정말 행복했소, 영수.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약속을 지킬 수 있어 다행이요. 마이크가 떠난 후에도 그의 방문이 가져온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호텔에서는 제가 특별한 존재가 되었고 가족들은 제 과거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으며 특히 손주들은 더 자주 찾아와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20대 직원들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서지영이 몇몇 직원들과 함께 주차장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어요.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래서 저희가 무언가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들은 호텔 내에 세대 간 소통의 날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매달 한 번 젊은 직원들과 나이 든 직원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께서 첫 번째 연사가 되어주셨으면 해요.
어르신의 인생 이야기를 모든 직원들에게 들려주세요. 그들의 진심 어린 요청에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수락했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세대 간 소통의 날은 호텔의 문화를 변화시켰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나이든 직원들의 경험에서 배움을 얻었고, 나이든 직원들은 젊은이들의 열정과 아이디어에 자극받았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깊어졌고, 호텔 전체의 분위기가 더욱 화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여전히 호텔 주차관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나이든 주차관리원이 아니라 존경받는 선배로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때로는 젊은 직원들이 조언을 구하러 오기도 하고, 때로는 제 군 경험이나 인생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마이크와는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우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덕분에 손자 준호는 다음 학기부터 미국 유학을 준비하게 되었고, 손녀 수연은 마이크의 도움으로 미국 기업의 인턴십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인생이란 참 신기한 것입니다. 50년 전 베트남 정글에서 저지른 단 하나의 선택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다니. 그때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그것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갖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를 숨기지 않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경험, 그 기쁨과 고통, 영광과 상처, 그 모든 것들이 저를 만든 조각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이 제가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작은 유산이라고 믿습니다. 호텔 주차장에서 차를 정리하며 이제는 젊은이들의 존경 어린 인사를 받을 때면 생각합니다. 외모나 직업, 나이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무언가가 항상 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제가 마이크와의 재회를 통해 호텔의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그 20대 직원들에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